새벽에 자다 깨면 바로 휴대폰 열어서 가격 확인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가서 또 가격 확인하고, 지하철에서도, 회사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스마트폰에 사생활 보호 필름 붙여놓고 마음대로 수시로 켜서 확인하는 주식 가격, 코인 가격. 여러분은 혹시 이렇게 하는 게 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침에 가격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으니까 이 영상 저 영상 틀어서 이유 설명해주는 내용만 계속 듣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 설명해주는 영상에 좋아요 누르시면서 이제야 뭔가 깔끔하게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냐고요. 만약 이런 행동들을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고 하루라도 안 하면 뭔가 불안하고 심심하고 찝찝한 느낌까지 드신다면 여러분은 투자 도파민에 중독되신 겁니다. 그럼 혹시 이런 분은 계십니까? 나름 투자 좀 해봤으니까 떨어지는 가격에 반응해서 걱정하면서 차트 보고 뉴스 찾아보고 이러는 거 다 의미 없는 거라는 생각으로 평상시엔 덤덤하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갖고 있던 주식이, 코인이 떡상에서 미친 듯이 올라 있으면 궁금해 미칠 것 같고, 갑자기 참아왔던 행동들이 터지면서 가격이 떡상한 이유, 앞으로 계속 날아갈 이유 이런 거 말해주고 전망해주고 최소 얼마까지 문제없다고 하는 얘기들 들으면서 도파민 터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회로 굴리면서 은퇴 시점을 예상보다 앞당겨 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투자를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 겪게 되는 상황, 느낄 수밖에 없는 심리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과 감정들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죠. 나는 장기 투자자다 라고 말하면서 왜 우린 계속 단기적인 자극을 쫓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린 도파민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죠. 물론 저 역시 이런 순간들이 아직도 있고 완전히 자유롭진 못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파민은 흔히 행복 호르몬으로 부르지만 사실은 기대의 호르몬입니다. 무언가를 얻을지도 모른다는 순간, 특히 예상치 못한 보상이 올 때 도파민은 더 강하게 분출됩니다. 이게 바로 차트를 볼 때마다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 그 설렘과 흥분이 도파민이라는 거죠. 이거 마치 카지노 슬롯머신을 땡기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 투자는 도파민과 상극이라는 점이죠. 도파민은 즉시 보상을 원하는데 장기 투자는 지연된 보상을 요구하니까요. 시장 변동은 크고 수익은 느리게 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의식적으로 도파민을 뽑아내기 위해서 앱을 열고 뉴스를 뒤지고 수익률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장기 투자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간의 누적으로 쌓인 지식과 믿음으로 앞서 언급한 투자의 도파민이 터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테슬라와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2020년은 코로나 이후 초강세장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투자 수익률이 올타임 하이였고, 자고 일어나면 몇 천이 오르고 연봉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투자의 도파민에 취해서 매일매일 투자 영상 틀고 파월 금리 발표 실시간으로 보고 트럼프가 하는 트윗 알람으로 받고 미국 주식 한다면서 새벽에도 온 신경을 집중해서 체크하고 설잠 자면서 계좌에 찍힌 수익률 보면서 도파민에 취해서 기쁜 나날들을 보냈었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2020년, 2021년 금융자산 상승장에서의 이런 도파민의 경험은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이미 느껴봤습니다. 2017년에 처음 서울부동산 투자하고 운 좋게도 사자마자 계속 오르면서 주식 코인 차트 보고 가격 보듯이 매일 틈날 때마다 호갱노노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실거래가 호가 올타임 하이 찍힌 거 보고 매매가랑 전세가 쫙쫙 벌어지는 거 보면서 기가 막히게 잘 샀다 이런 자아도취에 빠져서 팔 것도 아닌 집값을 실시간으로 쳐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었죠. 그런데 언제쯤 이런 의미 없는 행동들이 사라졌을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격이 급등해도 별 감흥이 사라지고 폭락하는 뉴스가 나와도 도파민 분출이 절제되는 상황은 그냥 많이 오른 다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세 자릿수 수익률이 되고 조정 한 학기를 거치고도 세 자릿수 수익률이 유지될 때, 그때부터는 아주 자연스럽게 도파민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도파민은 더 큰 자극이 주어져야 우리 뇌에서 반응을 해줄 텐데,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가장 예민한 투자 수익률의 구간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20% 구간이고, 조정 폭락기를 거치고도 플러스 20% 이상이 유지되고, 어느덧 하락 구간 이후 본격적인 상승 구간이 시작될 때 이미 단단한 세 자릿수 수익률이 구축되어 있으면 그때부턴 수익률로는 더 이상 도파민이 잘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엔 장기 투자 관점에서 계속 추매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 수익률이 얼마인지 평단이 얼마인지 이런 것엔 별로 관심이 없어집니다. 왜냐면 결국 이런 숫자들도 그 자산이 장기 투자에 적합했고 나의 투자가 옳았다 이걸 입증하고 기록하고 싶은 심리 때문에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다음부터는 사실 이런 수익률과 평단보단 총 자산 규모만 체크하게 되는 거죠. 왜냐? 그냥 귀찮거든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계속하는 건 상당히 의미가 없으니까요. 특히 비트코인은 개인 지갑으로 옮겨서 수익률이고 뭐고 다 관심 없고 오직 수량만 확인하게 되니까 더더욱 그런 거죠. 또 어느 순간 도파민이 더 이상 안 나왔는가를 생각해 보니까요. 그 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장기적 우상향 구조에 대한 믿음이 머릿속에 확실해졌을 때, 그리고 그 자산들에 대한 언론의 기사와 내용들이 대부분 엉터리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시간 낭비 같은 시황 분석과 가격의 오르내림을 설명하는 내용에 도파민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왜냐? 재미가 없으니까요. 흥분되고 불안해야 도파민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언론이나 영상들을 아예 안 믿고 흥미도 없는데 어떻게 도파민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시간 선호를 낮추고 수도승의 마인드를 갖추며 무덤덤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선 결국 자신이 투자하는 그 자산들이 흔들림 없는 세 자릿수 수익률을 만들어줄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계속 주는 것,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최대한 집중해서 그 자산에 대한 공부를 통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굳은 믿음의 단계까지 만들어서 우리 주변의 언론 기사나 영상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고 허접한지 그걸 선별하는 눈을 키우는 것, 이 두 가지가 형성되고 나면 이 투자의 도파민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하고 점점 차트나 가격을 보는 횟수가 줄고 저녁에 잠을 푹 잘 수 있고 조급한 마음이 사라진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들의 도파민을 절제하기 위해서 하나만 더 추가했으면 합니다. 바로 내가 엄청나게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도파민을 끊을 수 없습니다. 잠깐을 참을 수 있는데 이걸 오랫동안 참는 건 보통 인간은 거의 할 수 없는 거예요. 장기간 도파민을 억누르고 무미건조하게 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어디선간 도파민이 분출되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방향, 도파민의 분출 방향을 바꿔주는 겁니다. 즉, 긍정적인 도파민 출구를 새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도박성 자극이 아니라 성장형 자극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자신이 집중해서 발전시키며 성취욕을 얻을 수 있는 분야, 가능하면 자신의 생산성 향상과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들에 집중할 수 있는 도전을 시작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투자 관련 도파민의 분출을 확실히 막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게 마라톤, 테니스, 헬스, 골프 같은 운동일 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겐 유튜브 도전, 스마트 스토어 같은 부업, 이런 제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키워가는 새로운 도전일 수도 있는 거죠. 마치 한 단계 한 단계 게임처럼 레벨업을 하면서 앞으로 갈 수 있고, 설령 여러 번 실패하고 발전 속도가 더뎌도 작지만 계속 발전을 느끼며 확실한 긍정의 도파민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또 새롭게 알게 된 자산이 있다면 그 자산에 대한 지적 탐구에 완전히 몰입해서 다양한 책과 영상들을 읽어보고 스스로의 머릿속에 그 자산의 미래와 자신의 미래 모습을 선명하게 그려보다 보면 미래지향적 도파민이 분출된다는 걸 장기 투자자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2030년 내가 투자하는 자산들과 지금 하고 있는 나만의 생산성 향상 활동들, 그를 통해 발전된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얻고 행복해할 가족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엄청난 도파민이 분출되면서 장기 투자 이거 씹어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힘이 넘치게 되잖아요. 이런 효과적인 도파민 제어와 긍정적인 활용을 통해서 장기 투자의 긴 시간 동안 훨씬 더 편안한 심리 상태를 갖고 지치지 않는 동기부여를 만들어야 투자의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다 장기 투자 동료들과 함께 하면서 흔들리고 지칠 때 옆에서 잡아주고 끌어주면 훨씬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자칭 대한민국 유튜브 최대 장기 투자 커뮤니티 채널인 리스펙 투자 플랜의 존재 이유니까요.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럼 모두 동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들의 장기 투자 여정에 도움되는 좋은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장기적으로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해보겠다고 다짐하는 운동, 독서, 공부, 다이어트 이런 것들의 최대적은 뭘까요?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랫동안 꾸준히 하면 분명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알면서도 못하는 이런 것처럼 투자 역시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확실하다는 믿음이 생기고 다짐을 해봐도 오랫동안 지속되는 가격의 오르내림에 1년을 투자해도 계속 그 자리에 있다는 느낌, 내가 투자하는 자산만 제자리에서 그대로 있다고 느껴지면 이제부터 투자자들의 멘탈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운동하고 다이어트 해봐도 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냥 맛있는 거나 먹자, 그 시간에 게임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자,
책 읽는다고 바뀌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돈이 벌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차라리 재밌는 영화나 넷플릭스나 보자. 장기 투자한답시고 남들이 익절할 때 참고 있고 하락할 때 계속 매수했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 계속 고만고만한 수준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난번에 본전 왔을 때 일단 팔고 현금 들고 있었으면 지금같이 하락했을 때 밑에서 더 많이 줍는 건데, 내가 뭐에 홀려서 이 하락을 그냥 몸빵으로 다 막고 있었을까? 이런저런 생각이 다 나시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마다 다양한 상황들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이 무엇에 투자하든 이런 시나리오가 연출되는 구간이 무조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매번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왜 늘 같은 타이밍에 걱정하고 답답하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냐는 겁니다. 분명 머리로는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 고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자꾸 걱정하고 짜증내고 두려워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제가 좋아하는 머니 코치이자 경영 컨설턴트인 보도 셰퍼는 그의 책 멘탈의 연금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심은 우리들의 삶의 기초 체력이다.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버틴다고 해서 모든 일이 저절로 굴러가지는 않는다. 특정한 방향을 결정했을 때는 기다렸다는 듯이 문제들이 나타난다. 숙고와 결단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짐작조차 하지 못했던 난관들이 차례차례 모습을 드러낸다. 맞습니다. 보도 셰퍼의 이 얘기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진 우린 걱정이라는 걸 할 게 없습니다. 도전 목표를 정했어도 아직 그 길을 깊게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민거리나 걱정이 많지 않죠. 막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동기부여하고 존버하면 잘 될 거라고 믿으니 문제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그 길을 가게 되면 걱정과 두려움이 하나씩 생겨나고, 그 두려움의 끝은 늘 이거죠. 근데 진짜 이게 맞을까? 뭔가 좀 스마트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자신의 도전과 목표에 대한 근원적인 흔들림은 결국 인간을 무력하게 만들고, 이 무력감은 우리들의 모든 걸 파괴시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책에서 보도 셰퍼는 우리가 말하는 걱정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걱정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즉, 걱정은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다. 존재하는 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 갈등, 시련, 난관 등이다. 걱정은 허공에서 생겨났다가 허공으로 사라진다. 존재하는 대상을 정확히 가리키는 습관을 들이면 걱정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걱정은 하룻밤 사이에 태산처럼 커졌다가도 1초 신기루처럼 싹 없어지기도 한다. 걱정에 대처하는 유일한 자세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걱정의 근원지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습관적으로 걱정에 매달리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내 과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걱정하는 동안 우리의 뇌는 생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는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걱정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문제를 직시하면서 걱정이 아니라 해결책을 생각해내야 한다. 여러분, 저는 보도 셰퍼의 이 말들 중에 걱정은 문제처럼 해결해야 할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스스로가 창조해낸 허상이기에 걱정이 있는 게 아니라 걱정을 하는 거라는 이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즉, 걱정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우리의 뇌 활동을 멈추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정적인 상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투자자라면 걱정이 아닌 문제를 찾고, 만약 자신의 투자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만약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에 장기 투자하는 것이 위대한 투자 성과를 줄 것이라는 대전제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투자 대상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맞는지 체크하고, 그게 맞다면 그 이후부터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머리로 생각했을 때 그 자산의 장기적 우상향 구조에는 문제가 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1년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났는데 수익이 좋지 않다는 걱정은 존재하지 않는 문제를 스스로 만들어낸 걱정이기 때문에 유일한 해결책은 걱정을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단골 멘트로 나오는 고민거리는 또 이런 거죠. 차라리 그때 좀 팔 걸 그랬나? 그때가 고점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멘트들 역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켓 타이밍은 그 누구도 2번 연속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현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테고, 만약 그런 마인드로 장기 투자를 하다가 한번 마켓 타이밍을 맞춰보려고 시도했다면 맞든 틀리든 장기 투자의 루틴과 원칙은 이미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자신이 할 수 없는 걸
확률적으로 낮은 액션을 못해서 아쉽다면서 후회하고 걱정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처럼 이 책에서 멘탈의 연금술사는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꼭 여유를 먼저 챙기자. 여유.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두려움은 쓰러뜨리기 좋은 상대였다. 태산같이 커졌다가도 신기루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존재이지 않은가. 그런 상대는 물리치기 어려운 난적이 아니다. 두려움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때는 잠시 멈춰서서 그 눈덩이를 잘게 쪼개야 한다. 쪼개면 쪼갤수록 알게 된다. 눈덩이 속에는 작은 눈송이 말고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내가 키운 두려움뿐이라는 것을. 두려움을 종이 위에 떨어뜨리고 하나씩 써내려가면 여유와 빈틈이 생겨난다. 그 빈틈으로 호흡을 가다듬으며 종이 위에 떨어뜨린 두려움을 잘게 쪼개는 연습을 하다 보면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게 되고 일상을 회복하게 되고 자신감과 열정을 얻게 된다. 결국 두려움은 용과 같다. 무시무시해 보이지만 실존하지 않는 용 말이다. 이 책에서는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존재는 실체를 향해 하나씩 쪼개어 들어가다 보면 결국 아주 콩할 만한 녀석 하나뿐인데 그걸 스스로 부풀리고 무섭게 표현하고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는 용으로 만들어 버린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용은 실존하지 않는 상상 속의 동물이라서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거대해 보이는 괴물이 상상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모습과 괴음 그리고 화염같이 내뿜는 불길이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모두가 그 불안감을 점점 더 증폭시키게 되는 거죠. 그것도 심지어 자신이 만들어낸 걸 말이죠. 그래서 저는 투자의 핵심을 마인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자산을 찾고 보유하면 뭐합니까? 상승장에 오르는 가격에 반응해서 생긴 굳은 믿음은 무서운 하락장과 특히 사람을 지치게 하는 횡보장이 지속되면 어느덧 눈 녹듯 다 모두 녹아버리고 바로 상상 속 동물을 소환해서 스스로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에 걱정과 불안이 커지면 이번 영상에서 제가 했던 것처럼 자신의 투자를 하나씩 체크하면서 걱정은 날리고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내가 믿고 있던 그 자산의 구조적 결함이 발견됐는지, 투자의 판단을 내릴 때와 급변한 자산의 속성 변화가 있었는지, 더 이상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는 자신의 환경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우리들의 머릿속에 지저분한 모든 걸 하나씩 제자리로 옮겨놓고 정돈시키면서 깔끔하게 투자의 논리를 정배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 머릿속을 지배하던 그 상상 속의 괴물은 조용한 귀요미로 변하고 사라지고, 이 행위를 계기로 우리들은 더욱더 강한 마인드셋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보도 셰퍼는 이 책에서 우리들에게 두려움의 용이 찾아온 순간 무엇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날 내가 걱정했던 문제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걱정했던 일들이 10%만 일어났더라도 당신의 삶은 지속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이 걱정하는 드라마틱한 비극들은 오직 당신의 뇌에서만 절정으로 치닫을 뿐이다. 걱정은 당신의 뇌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번에는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를 떠올려보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 일에서 큰 데미지를 입었는가?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감당하기 힘든 상처를 입었다면 당신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기가 불가능했을 테니까. 수습하느라 몹시 괴롭고 힘들었겠지만 또 그만큼 그 경험에서 배운 것도 많았을 것이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다. 최소한 하나를 잃는 동시에 하나를 얻는 것이 인생의 이치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를 잃을 때 여러 개를 새롭게 얻는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식적인 멈춤이다. 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나서 흐름을 통찰하는 것이다. 무작정 뭉뚱그려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걱정하지 말고 하나하나 분해했다가 하나하나 다시 조립하는 여유와 태도를 갖는 것이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들 것 같을 때는 잠시 멈춰라. 나무보다 숲을 보라. 멈춰서서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두려움의 용이 아니라 신과 우주가 두려움의 용을 당신에게 보낸 이유가 선명하게 떠오를 것이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 현재 자신이 투자하는 자산이 무엇이건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며 불안감과 근심 걱정이 밀려오는 분들께 그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해서 우리 스스로 장기 투자 마인드셋이 완벽히 되어 있었는지, 그 자산을 얼마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시작했었는지, 이 세 가지 장기 투자의 필수 조건들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체크하고 문제가 없었다면 그 즉시 걱정을 날려버림으로써 우리들의 장기 투자 플랜을
다시 깔끔하게 정배열시키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장기 투자를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을 투자해도 얻은 게 없다라는 말이 나온다면,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사실 3년간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 자산을 매집할 수 있었는가,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위한 매집의 과정에 매입 단가를 낮추는 매우 의미 있는 구간을 통과하고 있음을 꼭 인지하시기 바라면서, 우리 채널을 시청하시는 모든 장기 투자 동료분들이 지치지 않고 강한 마인드로 무장한 최정의 장기 투자 군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틈틈이 멘탈 부여잡는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또 한 단계 성장하게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나름 경제적 자유니 자신만의 꿈을 이룬다느니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느니 다양한 목표를 갖고 투자의 세계로 들어오셨을 텐데요. 하루가 멀다 하고 요동치는 자산 가격과 공포 뉴스에 이제 좀 살만하다 싶다가 다시 불안하시죠? 유튜브에서 전문가란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 듣다 보면 이러다가 다시 바닥으로 빠지면 이번엔 장기 침체 수렁으로 들어가서 한 몇 년 동안 못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고 일단 던질까 싶으시죠? 네, 그러시겠죠. 제가 그 마음 잘 압니다. 비트코인의 강건함, 화폐혁명인 거 다 알고 오래 들고 있으면 충분히 보상해 줄 거라는 거 다 알겠는데 그래도 자꾸 이 생각이 들잖아요. 자, 일단 소나기는 좀 피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겨우 마이너스 수익률 줄여놨는데 다시 하락하면 진짜 나 너무 힘들다고. 스펙형 말 듣고 하락장에 용기 내서 사서 수익 났는데 일단 한번 챙겨놓고 다시 시작한단 마인드로 가져가면 안 될까? 여러분, 각자의 자금 사정과 경제 여건에 따라서 돈이 필요한 시기 같은 특수성은 다 무시하고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은 트레이더나 단기 투자자가 아닙니다. 당연히 장기 투자자도 아닙니다. 그럼 누가 가장 바보 같고 멍청한 사람이냐? 그건 바로 트레이딩 한다더니 물려서 갑자기 존버하겠다는 사람이랑 장기 투자하겠다고 소리치더니 쫄려서 낼름 팔고 잠깐 현금 보유량 늘리겠다는 사람입니다. 투자의 영역에서 트레이딩을 하든 장기 투자를 하든 뭘 하든 자신이 선택한 그 영역에서 미친 듯이 몰입해서 자신만의 원칙과 스타일을 다듬고 또 다듬으면서 꾸준히 유지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트레이더든 장기 투자자든 퀀트 투자자든 벤처 캐피탈 투자자든 무슨 투자를 하는가와 상관없이 위대한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흔들리는 갈대 같은 마음으로 대세 상승장에서는 장기 투자하겠다고 했다가 대세 하락장 되니까 리스크 관리한다는 사람이나 횡보 구간에서 트레이딩으로 재미 보다가 갑자기 급락하는 구간에서 손절 못하고 물리니까 장기적 우상향 자산이라면서 장기 투자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트레이더도 아니고 장기 투자자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왜 하나만 정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게임 캐릭터 고르는 것도 아니고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트레이딩 할 땐 트레이딩하고 장기 투자 할 만하면 장기 투자하는 거야. 그게 뭐가 문제인데 왜 이렇게 유연하지 못해? 이런 얘기들을 쭉 나열하실 텐데요. 여러분, 제가 2008년부터 투자를 하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을 얼마나 많이 봤을까요? 정말 뻥 안 치고 이런 얘기 안 하는 사람을 못 봤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주변에 이런 얘기 안 하는 사람 있나요? 물리니까 갑자기 장기로 끌고 가겠다고 하고 좀 수익 나니까 바로 리스크 관리한다면서 팔고 이쯤에선 쉬어갈 타이밍이니 뭐니 하면서 팔고 하방 뚫고 더 빠지면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 바꾸고 반대로 갑자기 급등하면 멘붕 와서 정신 못 차리면서 갑자기 그 자산 안 좋게 말하면서 고평가니 뭐니 안티로 돌아서는 분들을 정말 한 트럭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트레이딩도 하고 장기 투자도 하는 게 하이브리드니 뭐니 하면서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꼬인 심리 상태와 포지션을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투자의 원칙과 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뭘 못합니까? 투자할 때 최전방 공격수도 하고 수비수도 하고 야구할 때 강속구 투수도 하고 홈런 타자도 하고 다 잘하면 좋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딩과 장기 투자는 투자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리스크를 없애는 방식이 전혀 다르거든요. 트레이더는 리스크를 타이밍에 담아 매매로 덜어냅니다. 반면 장기 투자자는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하죠. 이 두 문장의 차이가 같은 상황일 때도 전혀 다른 행동을 만들기 때문에 절대 한 사람이 두 가지 플레이를 동시에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선 투자에서 말하는 리스크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불확실성 플러스 손실 가능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리스크는 불확실성 플러스 손실 가능성이에요. 불확실성이라는 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들, 금리, 경기 흐름, 국제 정세 등과 같은 대외 변수들이 요동칠 때 불확실성이 커지는 겁니다.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트레이더는 절대 안고 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짐이 보이면 바로 매매로 덜어내는 겁니다. 절대 크게 물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트레이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로스컷 하고 다시 매매의 기회를 칼처럼 가져가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보다는 자신이 투자한 자산 자체에 집중하기 때문에 대외 변수 때문에 장기 투자를 결심했던 자산을 매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의 개인적 판단에 따라서 주요 자산 간 리밸런싱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리스크의 두 번째 요소인 손실 가능성은 말 그대로 내가 산 자산이 떨어질 가능성인데요. 이것에 대해 트레이더들은 철저하게 가격으로 접근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고점에서 매수했다면 하락할 때 많이 내릴 수 있고, 저점에서 샀다면 이미 많이 빠진 상태일 테니까 손실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얼마에 샀느냐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이런 매수 가격의 중요성은 당연히 장기 투자자들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수 시점과 가격을 계속 분산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매수 가격을 손실 가능성의 중요 요소로 보는 트레이더들과 달리 장기 투자자들은 매수 가격보단 매수한 자산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는가 아닌가를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엄청나게 하락한 어떤 자산이 있다면 트레이더들은 가격의 절대값이 싸지고 하락폭이 컸으니까 그 낮아진 손실 가능성에 따라 함께 낮아진 리스크를 이용해서 매매를 시도하는 거죠. 이건 트레이더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장기 투자자 입장에선 많이 내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산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여야만 지금의 하락이 저평가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만약 장기적 우하향 구조의 자산이라면 매수해서 장기 투자로 했다가는 정말 골로 가는 거니까 절대 매수하지 않는 거죠. 만약 지난 하락장에 알트코인들이 98% 하락했다고 줍줍한다는 분들은 제 기준에선 장기 투자자가 아닌 거죠. 알트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라고 착각했거나 아니면 낮아진 가격에 반응한 트레이더일 테니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트레이딩과 장기 투자가 함께 병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시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본인도 주변에서 이걸 시도하는 사람들이 그리 신통한 결과를 장기적으로 못 보여줬고, 본인 역시도 큰 재미 못 보고 오히려 돈을 까먹는 경우가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하겠다고 하면서도 왜 끊임없이 이런 트레이딩을 시도할까요?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해 우리가 운전할 때 도로에서 느끼는 심리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하실 때, 특히 장거리 운전하실 때 내가 있는 차선만 늘 막히고 옆 차선은 쭉쭉 빠지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주변에서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야, 어차피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다 똑같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차분하게 가던 길 가면 돼. 그런데 분명히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옆 차로를 보면 차들이 빨리 가고 있고 내 뒤에 있던 차가 차선 옮기더니 내 앞으로 갔단 말이죠. 이런 장면을 한두 번 보다 보면 결국 본인도 차선을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늘 내가 가는 차로는 막히고 옆 차로는 싱싱 달리는지, 도로의 특수성이나 사고 발생 유무, 해당 차로의 공사 등 다양한 이유들 다 빼고 심리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느끼는 건 모두 우리들의 착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을 잘 더듬어 보세요. 우리가 옆 차선에 있는 다른 차보다 앞으로 가면 점점 그 차가 내 시야에서 사라지죠? 사이드미러를 보지 않으면 내 눈앞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상대적으로 빨리 갔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비교 대상 자체가 사라졌으니 무덤덤한 겁니다. 사라진 그 차에 대해서는 우린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옆 차선에 있거나 내 뒤에 있던 다른 차가 차선을 옮기더니 나보다 앞으로 쭉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보다 앞에 있는 그 차가 계속 내 시야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기 차선의 흐름이 느리다는 피해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차선이 앞서 나가는 건 눈에 안 들어오고 옆 차선의 차들이 앞으로 나가는 것만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자, 이런 현상은 투자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장기 투자하겠다고 호들하고 있으면 옆 차선에서 나를 앞질러 가는 떡상 종목, 떡상 자산들이 계속 보이죠? 테슬라 장투 얘기하고 다짐했는데 에코프로 BM 떡상했다면서 마음이 씁쓸하고 계속 차트 보면서 손가락 만지작거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비트코인 위대하다고 해놓고 정작 상승장에 알트가 미친듯이 오르면 멘탈 흔들리면서 알트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등장할 겁니다. 투자가 이런 겁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주변에서 계속 얘기하면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계속 들리죠. 내 시야에 계속 들어와서 날 신경 쓰이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 결국 차선을 바꾼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결국 착시라는 거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단기적으로 빠르게 보이는 다른 자산들의 움직임, 많이 오르는 종목들만 계속 보면서 동공 흔들리면 정신없이 차선 바꾸면서 이 말만 반복하게 될 겁니다. 아 진짜 아니 왜 내 차선만 이렇게 막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장기 투자하겠다고 다짐했다면 내 눈에서 계속 자극을 주면서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 매매 유혹의 구간을, 그리고 옆에서 더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 도로 위의 시선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끊임없이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절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함부로 매도하면 안 됩니다. 그 자산을 팔고 옆 차선으로 옮기는 순간 운 좋게 일시적으로 그 자산의 가격이 빠지면서 내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지만, 장기적 우상향 구조라면 결국 다시 내 사이드 미러에 나타나고 어느 순간 나를 앞질러 가면서 계속 내 앞에서 시야에 어른거리면서 평생 우리를 괴롭힐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현재의 차선을 잘 지키며 무리하지 않고 앞차랑 간격 유지하면서 차분하게 2030년 우리의 목적지까지 쭉 장거리 안전운전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